오늘 세 번째 시간 지방자치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로의 전환, 그중에서 도시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원시정연구원의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치라고 사실 이야기하지만 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민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너희가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의 최소의 자치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의 최소 자치단위는 어디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 10명 중에 9명이 거주하는 도시, 그리고 도시의 최소 단위는 아마도 공동주택, 아파트일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사업비를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하는 가장 작은 자치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고, 그 관리비에 의해서 관리사무소들을 운영하면서 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관리사무소와 그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편하게 알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행정의 수장,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소위 저희가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의회가 있습니다. 수원시가 있고 수원시의회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아쉽게도 행정 단위에서 가장 최소 단위인 동주민센터에는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의회라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들이 그것들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동 단위에서는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자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앞에서도 들어오셨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동 단위에서는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회에서는 경기도 못 믿고,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못 믿고, 수원시에서는 동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여기서 사실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 관리비라고 해서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수선 유지비 등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돈을 걷고, 그 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단순하게 저희가 내고 있는 세금이 아니라 또한 단순히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상품 구입비도 아닙니다. 아파트는 관리비를 통해서 자체 운영하는 자치 조직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치 조직의 행정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공무원들을 바라보듯. 그런데 우리는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자치 조직의 행정부 역할이다, 수원시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는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행정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정 기간이 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투표를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공동주택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움직여집니다. 그 결정에 관리사무소는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사무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보다는 조금 더 강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의원 내각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파트라는 조직, 공동주택이라는 조직 내에서 자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걷어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수원시에서 동행정을, 그리고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믿지 못해서 거기에 권한과 예산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동보다 더 작은 아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을 믿으셔야 한다. 충분히 해낼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이미 거주민들의 공통의 목표를 찾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목표라는 게
어떤 걸까요?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의 집값을 조금 더 상승시키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통용되는 목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있죠. 그렇게 공통의 목표를 찾는 소통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를 이미 아파트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집단지성이라는 사실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단지성이 나오게 된 첫 번째 시작이 영국에 있는 프랜시스 골튼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 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이 소가 실제 어느 정도의 크기이고 그런지 사실 잘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영국의 과학자 프랜시스 골튼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갑축 품평회장에서 소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이벤트에 800여 명이 참여했고 그 800여 명이 예측하는 무게들을 써서 냈어요. 그 800명의 무게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1197파운드였고 실제 소의 무게는 1198파운드, 딱 1파운드 차이가 났습니다. 1파운드를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g이라는 단어로 바꾸게 되면 453g. 거의 차이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프랜시스 골튼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평균을 구하면 결국 그것이 현실의 정답과 가까워 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집단지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단지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장소는 가축 품평회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가축 품평회장에 갑자기 정말 이상한 사람이 사실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소의 무게를 맞추는 이벤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의 무게를 맞추는 게 가축 품평회장에 와 있는 사람으로서는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에 대한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벤트로서 개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결국 이 무게를 맞추면 어떤 상품을 드리거나 어떤 베니핏을 주겠다는 의미겠죠. 그러다 보니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기 위한 노력. 그래서 집단지성이 가능했던 이 세 가지 이유들이 작동하면서 결국 소의 무게를 알아맞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집단지성이라는 것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어낸 이야기들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영미와 경애가 싸움을 한다라는 가정을 제가 했습니다. 영미하고 경애는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컬링 국가대표로 뛰었던 선수들입니다. 쌍둥이죠. 그래서 영미하고 경애하고 싸우는데 여러분들이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미하고 경애하고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쌍둥이 자매 혹은 자매가 있는 집에서 특히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일 텐데 옷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영미가 경애의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경애는 사실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왜 내 옷을 입고 나갔냐?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와서 둘이 왜 싸웠어? 언니가 내 옷을 입고 갔어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네 둘이 싸우지 말고 너네 뭐 먹고 싶니?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데리고 나가서 화해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미와 경애의 싸움이 해결이 됐을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실까요? 영미와 경애는 왜 싸웠을까요? 옷 때문에 싸웠죠? 어머니는 어떻게 화해를 시켰습니까? 맛있는 걸 사주면서 화해를 시켰죠. 그럼 여러분이 둘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화해를 시키셨을까요? 소통을 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일어났던 원인에 대한 파악입니다. 영미와 경애는 옷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옷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것들을 사준 거죠. 그럼 결국 이 옷으로 싸운 원인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이 둘 사이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둘은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둘의 어머니라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사실 정답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위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미봉책, 언발에 노줌 두기,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식으로 사실은 표현들을 하죠. 그런 부분들은 소통의 방해 요소들로 작동되게 될 겁니다. 저희는 아파트라는 조직 안에서 자치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이해했고, 그리고 그 자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소통하면서 맞춰 나가는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그러면 자치라는 것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미봉책이나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그렇게 단순히 지금 현재를 모면하려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해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개하는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도시권이라는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제가 이 강의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권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니는 권리라는 것이 치안, 소방, 전기 이렇게 도시에 살면서 내가 향유해야 될 도시 서비스들을 행정에서 주는 것, 그리고 그걸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였었습니다. 하지만 UN 해비타트 3에서 이 도시권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대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한번 읽어보면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도시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도시를 변화시킴으로써 도시 거주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조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제가 아파트로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아파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그 아파트 내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는 아파트 안에서 분리수거하는 날짜를 화요일로 고정을 시켜서 하는 것들로 지금 아파트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되어서 입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입주민으로서 그렇게 결정된 화요일 날 분리수거를 해야 돼 라고 결정된 거를 따르는 것 그 이상으로 제가 직접 참여해서 화요일이 좋을지 수요일이 좋을지 목요일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도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배우신 주민자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내가 행정동 단위에 단순히 살아가는 주민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하고 의사결정하고 그 안에서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앞으로 세계에서 벌어질 이 도시권에 대한 권리이며 우리가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에 9명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가장 최소 그 자치에 다니는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통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원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문제를 원인부터 찾아서 해결하는 그 과정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민자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